우리나라의 지금 합계 출산율 숫자가 0.78명이다. 이게 정말 얼마나 심각한 숫자인지. 인류 역사상 이런 기록은 없고요. 전쟁이 나도 이 정도 숫자 나오지 않습니다. 수년째 내전을 겪고 있는 시리아도요. 2.0보다 훨씬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도 1.3, 이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수치가 나온 적은 이제 동독이 무너졌을 때 동독 지역에서 수년간 잠깐 나온 적이 있고요. 네. 그리고 대공황의 몇몇 대도시들에서 이런 정도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숫자가 낮은 것도 문제지만요. 우리는 지금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예전에는 글로벌 경제 위기라든가 몇몇 그 외부적 자극이 있을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지금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경제 위기라든가 안보적 위기도 없이 2016년부터 계속 하락세를 가고 있거든요. 이게 점점 구조화되고 있고 이것이 새로운 노말로 된다고 받아들이고 있게 되는 것 같아서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2000년대 넘어서도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센터장님. 예. 이거는 이제 잘못 알고 있는 인식들이 좀 몇 가지 있던데요.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부터 2001년, 2002년부터 출산아 수가 줄어들고요. 2001년에 60만 명이 무너지고 2002년에 50만 명이 무너집니다. 근데 그때부터 지금이 우리 말하는 초저출산에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IMF 경제 위기의 효과가 약간 딜레이 됐다가 나타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쭉 떨어지다가 2005년에 최저점을 찍고 그다음에 상승을 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글로벌 경제 위기라든지 다른 경제적 상황이 있으면서 이 높낮이를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약간 상향 추세를 하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2016년부터 떨어지기 그렇죠. 시작을 해가지고 1.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2000년 이후에도 보니까 2005년부터 2007년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금융위기 이후에 2010년부터 2012년 또 13년부터 15년까지는 좀 늘었었어요. 그래도. 네. 근데 이렇게까지 구조적으로 뚝뚝뚝 떨어진 거는 2016년 이후고 2017년만 해도 합계 출산율이 1명을 넘었는데 지금 5년 만에 0.78로 거의 0.3명 가까이 떨어진 거잖아요. 인구학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 아닌가요? 인구학에서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인구학에서 최저점으로 잠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1.3이에요. 그 이하는 어떤 재난적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교과서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초저출산, 로에스트 로 퍼틸리티라고 하는데 그 상황이 1.3에서 1.6에서 1.3 상황이 사이거든요. 그걸 뚫고 내려간 예가 없어요. 근데 지금 그러면서 굉장히 심각하게 된 거고 저는 원인이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는 저출산의 원인에 대해서 외부적인 요인, 그러니까 비용, 그러니까 혼인 청년들이 생애 과정을 이행하는데 가로막는 요인들 그런 장벽들이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걸 넘어서 가지고 과연 이 청년들이 가족을 꾸리려고 하는 것,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 그 근원적 디자이어가 근원적 그런 소망, 그런 욕구가 과연 그대로일까? 그거 자체도 낮아지고 있다고 생각돼요. 문제가 더 심각한 거예요. 뭐 늘 나오는 얘기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예. 정말 이렇게 통계라든가 조사를 반복할 때마다 청년층이 결혼이라든가 출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식이 굉장히 비관적이고 부정적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왜 이런 걸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네. 저도 그렇고 많은 인구학자들, 정책에 계신 분들이 청년의 생애 과정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들, 출산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출산 비용, 정확하게는 우리나라 인구 정책이 그래서 분만과 출산 직후에 이제 영유아 돌봄에만 집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아니구나 좀 확대된 게 이제 일가정 양립. 문제가 됐고 그다음에 청년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젠더라든가 이런 구조적 문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우리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안 낳는데 아이를 낳기 위해서 비용이 많이 들게 비용을 지원해 주자. 그래서 그게 지금의 저출산 정책의 그런 틀이 잡혀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도 안 풀리는 이유를 봤더니 이제 일자리 문제, 주거 문제, 교육 문제 같은 좀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다. 이 구조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고서는 아이 출산이 복원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더 넘어가면서 이 청년들이 아이를 낳고자 하는 근원적인 욕구가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지금 청년들이 IMF 이후에 우리 사회가 바뀌면서 초경쟁으로 가고 그다음에 중산층에 떨어지신 분들은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힘들게 사셨고 중산층에 계신 분들은 중산층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이 이상하게 변했어요. 네.
아이는 공부만 하면 되고 좋은 대학 가서 엄마는 뒷바라지하고 아빠는 돈 벌어오고 그래서 그것을 가족이 지향하는 거는 강남의 평 아파트, 몇십짜리 자동차, 어느 정도 대학 간 자녀들. 이렇게 성공 모델로만 우리 가족이 치닫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족이 근원적으로 가족이 주는 정서적 친밀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금 친구들이 경험을 못하고 자라난 세대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에서 지금 이 장애적인 요인들이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효용감을 느끼지 못하고 자라왔고 또한 우리 가족이 과연 우리 사회의 가족이 그렇게 행복한가? 그런 효용감을 주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선택을 안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저는 가족의 친밀성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분에 따라서는 자녀를 키우는데 우리 엄청나게 올인 투자를 하잖아요. 자기 삶을 포기하면서 경쟁 속에 살아야 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 우리 사회가 또 변화한 것 중에 하나가 소비에 대한 비교적 소비의 경향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네. 그러면서 소비가 더 중요한 게 되면서 가족의 가치가 뒤로 밀리면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됐다라고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기본적인 거는 청년들이 가족을 바라보는 근원적인 디자이어 자체가 낮아지고 있는 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청년층, 20대 초반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딱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나 먹고 살기도 힘들 것 같은데 아이를 낳는다거나 결혼 계획 이런 거는 상상이 잘 안 간다. 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그 한마디 속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가 다 녹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전문가들도 지난 15년 동안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했는데 그럼 특단의 조치가 뭐예요? 그러면 얘기를 못 해요. 사실 전 특단의 조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온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성장에 대한 우리의 그림에 대해서 뭔가 좀 재설계를 하고 약간 숨을 죽일 필요가 있지,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실제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기득권의 조정이 필요해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하는 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해야 될 때가 됐고요. 이미 우린 늦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논의가 너무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근원적으로 다시 되돌아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IMF를 겪으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 가족들의 가치가 이렇게 훼손돼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사이에 만들었던 격차라든가 하나의 성공만을 닫고 우리가 내닫고 있는 모습들이 과연 정상적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런 모습이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선순위로 뭘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젊은 세대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젊은 세대들이 미래에 안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생애과정 이행을 가로막는 장벽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일자리 문제, 주거 문제, 교육 문제 같은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사회에 더 적합한 방식으로 저출산 사회에, 저출산 시대에, 고령화 시대에 어떻게 맞게 될지 고민을 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노동시장의 격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노동시장의 격차는 남녀 간의 격차,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이런 것들이 좀 더 완화가 된다면은 지금의 경쟁이 좀 더 완화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미래를 좀 더 안정적으로 그릴 수가 있고요. 청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저는 격차라고 생각돼요. 네. 이 격차에서 딱 올라가지 못하면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회가 구성이 돼 있거든요. 지금 여태까지 정부 정책 중에서 저출산 정책에 가장 기여한 정책이 무엇이냐? 저출산을 완화하는데 네. 그러면은 저출산 정책이 아니라 주 52시간제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노동시장, 성년에 있는 노동시장부터 그 설계를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